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진도가 11번부터 하면 됩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진도가 10번까지 했죠, 그죠? 자, 용어 정의 10번까지 했고 오늘은 11번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쭉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예습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예습은 하는 겁니까? 예습은 하는 겁니다. 예습을. 자, 우리가 이제 원래 예습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애들 학교 보낼 때 예습하고 보냅니까? 예습하지 말고 가라 그럽니까?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가라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 그죠? 예습하고 가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애들은 예습하라 그러고 나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습은 하셔야 돼요. 자, 예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예습은 뭡니까? 본래적 의미의 예습은 오늘 할 거 미리 보는 게 예습입니까? 원래 예습은 오늘 할 거 미리 보는 게 예습이잖아, 그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은요, 이 예습이요, 공인중개자 공부는요, 예습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예습이 되느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년 5월 달부터 예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본다는 거는 못 봐요. 그러니까 내년 한 5월 달쯤 되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습니까? 좀 알고 있겠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예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습 못 하는데 근데 예습을 하란 말입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예습을 못 하는데 예습을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래 미리 하는 거는 미리 하는 게 예습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미리 못 하니까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거 있습니까? 저번 주에 봤던 거 집에 가서 복습하셨죠, 그죠? 안 했습니까? 집에서 복습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가서 집에 복습했는 거 오늘 아침에 오잖아요, 그죠? 아침에 한 20분 일찍 와가지고 저번 주에 봤던 걸 다시 봅니다. 그게 예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 봤던 거를 다시 보게 되면은 오늘 할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까? 우리 기억력이란 것이 저번 주에 했던 거 지금 기억이 안 나잖아, 그죠? 그래서 봤던 걸 미리 보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보는 거, 그게 예습입니다. 그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한 9시 반까지 온단 말입니다. 10시 땡 맞춰 오지 마시고 한 9시 반까지 와가지고 매일 한 30분 봅니다. 그거 1년 모이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한 10시대가 막바로 온단 말입니다. 막바로 와가지고 수업 바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저번 주 내용도 기억도 전혀 안 되고 그러면은요, 처음 공부해서 한 10분, 시작했을 때 한 20분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문제 생깁니다.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일찍 오셔가지고 아침에 한 30분 동안 보세요. 그러면 저번 주에 봤던 거 그게 예습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주에는요, 뭐 했냐니까 오리엔테이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런 얘기 하면서요, 주로 이런 얘기 때입니다. 부동산 공시제도에 관한 얘기를 봤죠, 그죠? 자, 부동산 공시제도입니다. 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입니까? 토지와 건물이죠. 공시란 말은 특정 사항을 외부에 알린다. 이게 공시잖아, 그죠? 그 특정 사항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알릴 것이냐 대상이 있었죠. 그 대상은 사실관계, 권리관계 알린다 그랬죠. 자,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부동산 표시다, 그죠? 자, 토지 표시, 건물 표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토지 표시는 뭡니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자, 건물 표시는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부속 건물. 이런 걸 건물 표시라 그러고, 자, 권리관계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배 권리가 있다, 그죠? 자, 이 두 가지를 외부에 알리는 방법이, 자, 지적과 등기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자, 지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상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자, 지적에서는, 자, 사실관계, 권리관계 중에서 사실관계 공시가 중심이죠. 권리관계 공시는 보조적 절차다, 그죠? 종된 목적이고, 자, 등기는 권리관계 공시가 주된 목적이죠. 사실관계 공시가 종된 목적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주와 종에 관한 얘기 차이에서, 자, 사실관계가 지적에도 나옵니까? 등기에도 나옵니까? 지적은 주죠. 등기는 종이죠. 자, 여기서 차이가 사실관계 범위는 지적이 등기보다 넓다. 그리고 자, 사실관계는 지적하고 등기하고 불일치할 때 사실관계는 지적이 기준입니까? 지적이 기준이다. 자, 불일치한 내용이 있다면 등기가 잘못됐다. 등기를 뜯어 고쳐야 되는 절차가 따라 나온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사실관계 바뀝니다.
사실관계 바뀌면은 지적정리 먼저 하고 나서 등기부 정리한다. 이 순서가 나온다. 그죠?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소유권입니다. 자,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는요, 등기가 주된 내용이죠. 지적이 종된 내용이죠. 자, 그럼 권리관계는 등기가 중심이다. 그죠? 자, 권리관계의 내용적 범위는 등기가 지적보다 넓죠. 그러니까 등기에서는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 권리 다 나온다. 그죠? 지적에서는 소유권만 나온다. 그죠? 만약에 소유권이 서로 불일치하다면 어느 게 기준입니까? 등기가 기준이죠. 지적이 잘못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이 바뀝니다. 소유권이 바뀐다면 어느 가부터 바꿉니까? 등기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지적 정리한다. 이 순서. 그 사실관계, 권리관계, 주된 내용, 종된 내용, 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지적에 관한 서론적 얘기를 쭉 했던 겁니다. 자, 쭉 했던 건데요. 자, 오늘은요, 지적 제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긴지 먼저 보고 들어갈까요? 자, 오늘 지적 공부, 11번 지적 공부에 관한 얘기 들어가잖아. 그죠? 자, 요 지적 공부에 관한 얘기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도 들어가고 조금 생소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적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지적이란 것이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자,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지적은요, 어떤 토지를 전제로 두고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적지 마세요.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본 수업 들어가면 굉장히 자주 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흐름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 토지가 있다 칩시다. 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토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게 지적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권리관계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까?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 이 순서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권리관계가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전제가 되는 것이 한 필지를 먼저 확정 지어야 됩니다. 한 필지를 먼저 확정 짓고 그 다음에 내용 결정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알리고 이 순서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 필지를 먼저 확정 지어야 되는데 한 필지를 먼저 확정 짓는 방법은 논두렁 쌓았다 한 필지 된다 이거 아니다 말입니다. 담장 쌓았다 한 필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지적 청량을 합니다. 청량 절차를 거칩니다. 자, 지적 청량 절차를 거치는데요. 지적 청량은 누가 하느냐니까 하는 사람을 수행자라 그럽니다. 자, 이 지적 청량 수행자가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지적공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적공사라 들어봤죠? 자, 작년부터 명칭 바뀝니다. 지금은 지적공사 없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라 그럽니다. 자, 국토정보공사, 그러니까 지적공사입니다. 자, 거기서 주로 청량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공사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 공사에서 실제로 청량했습니다. 자, 실제로 청량했다면 청량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청량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 청량한 결과를 우리는 청량 성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량 성과. 그러면 청량 성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자, 이 성과를 근거로 하여 지적도라는 도면, 지적도. 자, 지적도라는 도면에 자, 소관청이라는 주체가 경계라는 토지 표시, 경계라는 토지 표시를 등록을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지적도라는 도면에 경계라는 토지 표시를 등록을 합니다. 누구가 등록합니까? 소관청에서 등록하죠. 뭘 보고 등록합니까? 청량성과 보고 등록하죠. 자, 이 청량성과 보고 등록합니다. 자, 청량성과의 입장에서 볼게요. 이 청량성과는 공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로 청량한 결과입니까? 지가 청량한 결과죠. 자, 청량성과를 소관청 입장에서 볼게요. 소관청 입장에서 본다면 이 청량성과는 공사가 제출하는 하나의 서면에 불과합니까? 네. 서면에 불과하죠. 그러면 소관청의 입장에 봤을 때 얘가 제출하는 서면의 내용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청량을 제대로 했겠죠. 그죠? 청량을 제대로 할 겁니다. 근데 백에 한 놈은 꼭 그런 놈이 있잖아요. 지한테 유리하게 또는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나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관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사가 실제로 청량한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면의 내용을 믿을 수가 없을 때 서면의 내용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죠.
어떤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뭐라 그랬습니까? 저번 주에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는 방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실질적 심사라 그랬죠. 실질적 심사한다 말입니다. 실질적. 자,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형식 심사는 서류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는 거라 그랬고, 실질적 심사는 내용까지 확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관청은요, 공사가 제출하는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실질적 심사한다 말입니다. 자, 실질적 심사하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청량 검사한다 말입니다. 청량 검사하는 겁니다. 자, 청량 검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얘가 검사하는 대상은 성과입니까? 성과죠. 성과는 성과인데 얘가 청량한 결과잖아요. 청량해서 나온 결과니까 청량해서 검사한다 말입니다. 그럼 청량 검사한다는 얘기는 이 서류 내용까지 확인한다는 얘기죠. 자, 내용까지 확인하고 등록한 경계입니다. 자, 내용까지 확인하고 등록한 경계니까 확실한 경계입니까? 국가적 입장에서 내용까지 확인한 거잖아요. 확실한 경계죠. 자, 이렇게 확실하게 경계가 정해짐으로써 토지 범위가 확정됐습니까? 경계가 정해짐으로써 토지 범위가 확정됐죠. 이렇게 토지 범위가 확정됐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그러냐? 한 필지가 획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필지 획정했습니다. 토지 하나 만들었습니까? 토지 하나 만들었죠. 자, 이렇게 토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 토지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동네에 있는지 소재를 정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이 토지가 몇 번째 있는지 순서 정합니다. 그것이 지번입니다. 지번. 역삼동 35번지에 그러면은 역삼동에서 35번째 토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가 한 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토지 용도가 무엇인 정합니다. 지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 크기가 얼마인지 정합니다. 면적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자, 토지 표시를 결정한 거예요. 자, 토지 표시 결정했습니다. 뭐 하려고 결정한 거예요? 외부에 알리려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결정됐다면 이 내용이 외부에 알리는 절차가 나와야 되겠죠? 그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 토지 대장을 만든다 말입니다. 토지 대장. 자, 토지 대장을 만듭니다. 누가 만들까요? 소관청에서 만드는 거죠. 소관청 얘가. 자, 소관청 얘가 자,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등록을 한다 말입니다. 자,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자,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은 소재가 등록되겠죠. 지번이 등록되겠죠. 지목이 등록되겠죠. 자, 면적이 등록되겠죠. 자, 그리고 소유자가 등록되겠죠. 그죠? 이런 내용이 등록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정해볼게요. 자, 소재는 대한민국에서 A동이다. 자, 지번은 5번이다. 지목은 전이다. 면적은 100제곱미터다. 소유자는 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놓고 볼게요. 우리가 지적이란 것이 지적이란 것이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거라 그랬습니까?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권리관계는 구체적으로 소유권이라 그랬습니까? 소유권. 자, 이거를 외부에 알리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공시가 되면 지적의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자, 해놓고 보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사실관계 다 나왔습니까? 소유권 나왔습니까? 그럼 지적에서 공시할 내용이 다 나왔습니까? 다 나왔죠? 요게 지적이다 말입니다. 지적, 요게 지적입니다. 그럼 이 지적인데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갖춰 놓고 있습니까, 지금? 뭘 만들어 놓고 사실관계, 권리관계 공시하고 있습니까? 대장하고 도면 만들어 놓고 사실관계, 권리관계 공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대장하고 도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방법으로서 대장하고 도면 이거를 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지적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장이라 그랬죠? 그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는 두 마디로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두 마디 늘읍시다. 자, 지적이 뭐냐?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장과 도면 이걸 지적이라 그런 겁니다.
대장과 도면 이걸 지적이라 그러는데 대장과 도면 이 두 마디로 하니까 귀찮단 말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마디로 줄일게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보다 지적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 공부 이게 지적입니다. 지적 공부. 자, 이게 전체적으로 지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전체로 지적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지적 제도를 운영하는 법이 공구법이 있다 그랬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구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공구법 체계가 이 체계입니다. 나중에 이 얘기는요, 이 그림에는요, 지적법에서 여러분 시험장에 갈 때까지 한 10번 정도 볼 겁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처음 소개했으니까 이거 그냥 외우라 그럽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냥 외워서는 안 되고 의미를 뽑아내야 됩니다. 자, 의미 한번 뽑아내 볼게요. 간단히 한번 뽑아내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경계란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경계란 글자가 여기 있죠. 어디서 빠져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적도의 선에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경계가 뭡니까? 하면 도면의 선의 경계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실제 지상에 논두렁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경계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이걸 경계란 시험 문제에 경계란 글자가 나왔을 때 논두렁 떠올렸다가는 시험 문제 다 틀려버린단 말입니다. 도면의 선 이게 경계다 말입니다. 한 필지란 글자가 어디서 빠져나와 있습니까? 지금 도면에서 한 필지가 빠져나와 있죠. 그럼 한 필지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도면에서 한 필지 만들어집니다. 실제 지상에 의해서 한 필지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시골의 들판에가 중간에 논두렁이 있습니다. 논이 두 개 있습니다. 자, 몇 필지입니까? 시골 들판에 논두렁이 있단 말입니다. 논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럼 몇 필지입니까? 모른다 말입니다. 실제 지상에서 한 필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편의상 주인, 논주인이 편의상 중간에 논두렁을 쌓았을 뿐이지 도면은 하나로 됐던 것은 한 필지다 말입니다. 토지 개수를 따지는 장소는 도면에서 따지는 것이지 실제 지상에서 따지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보세요. 자, 면적이라는 글자가 어디서 빠져나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결정이 되려고 그러면 한 필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까? 토지가 한 필지 만들어지고 나서 면적 결정됩니다. 한 필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경계가 정해져야 됩니까? 경계가 정해졌을 때 한 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필지 만들고 그리고 면적을 측정하는데 면적은 도면에서 계산합니다. 도면 여기서 면적 계산한단 말입니다. 실제 지상에 여기서 면적 계산한다 그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그 지적계 공무원이 그죠? 공무원 소관청에서 실제 들판에서 논두렁 따라 줄자대고 면적 계산하는 거 못 봤죠, 그죠? 면적은 어디서 계산하냐? 도면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도면. 자, 저번 주 배운 걸로 갑시다. 현행 지적은 2차원 지적입니까? 3차원 지적입니까? 2차원 지적이죠. 2차원 지적이라는 얘기는 높낮이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현재 이 지적도는 높낮이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높낮이 고려하지 않는 도면에서 계산한 면적이에요. 그럼 높낮이 고려하지 않는 도면에서 계산한 면적이니까 우리가 여기 등록하는 100제곱미터는 이 토지의 수평 면적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를 뽑아내야 됩니다. 의미를. 여러분 처음 입장이니까, 처음 공부할 입장이니까 간단한 의미를 몇 가지 뽑아낸 겁니다. 여기서는 무궁무진한 얘기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한테요, 내년 9월달 가면은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 찍어달라는 얘기를 제일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찍어주세요. 이 얘기 굉장히 하고 싶거든요. 그거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지적법 자체가 보면은요, 자, 여기까지가요, 청량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죠. 요것이 토지 표시 결정하는 문제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문제죠. 그 지적법 자체가 요게 지적법 1장입니다. 1장. 이게 지적법 2장입니다. 이게 지적법 3장입니다. 3장. 자, 지적금에 등록했죠? 자, 등록됐습니다. 자, 등록된 내용이 완전하다 말입니다. 완전하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불완전할 수가 있잖아요. 불완전하다 말입니다. 자, 불완전하게 등록되어 있다면 이 불완전한 내용을 보완하는 절차가 들어가겠죠. 이 보완하는 절차가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절차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등록을 하고
불완전하여 보완하는 절차가 있다. 그죠? 그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자,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게 되면 완전해지겠습니까? 완전해지겠죠. 그럼 완전해졌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공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완전하게 공시, 보완하는 절차, 요게 지적법 4장이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적법에 나오는 지적법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구성되는 하나하나 과정을 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자, 11번 보세요. 자, 11번을 보면은, 자, 지적 공부입니다. 자, 지적 공부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지적 공부가. 자, 그런데 여기서 지적 공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장과 도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대장과 도면이 세부적으로 표현되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자, 빈 공간 거기 바로 밑에 빈 공간 좀 있을 겁니다. 자, 필기 좀 합시다. 자, 필기를 하는데요. 자, 2줄 들어갑니다. 자, 일단 2줄 들어가고요. 옆으로는요. 한 10자 정도 들어갑니다. 자, 2줄 일단 적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지적 공부라 그러면은 지적 공부라 그러면은요. 크게 보면은 대장과 도면을 말합니다. 대장하고 도면을 말합니다. 자, 크게 보면은 대장과 도면을 말하는데, 자, 대장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대장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니까, 자, 여러분이 들어본 겁니다. 자, 토지 대장 들어보셨습니까? 자, 임야 대장 들어보셨습니까? 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유지 연명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거는 들어보셨습니까? 대지권 등록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분은 영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도면입니다. 자, 도면이라 그러면은요, 지적도 들어보셨습니까? 자, 임야도 들어보셨습니까? 자, 혹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을 건데요. 아, 저번 주에 했구나. 자, 이런 거를 도면이라 그럽니다. 도면.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뭐냐라는 게 막연하단 말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토지대장이 뭡니까?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자, 토지대장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토지대장이 있습니까? 자, 토지대장이라는 글자 근처에 요만한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럼 토지대장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거 빼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대장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소관청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한 장부 이러면 되지. 그죠? 자, 지적도가 뭘까요? 요렇게 읽으세요, 그냥. 지적도는 소관청에서 경계를 등록한 장부 이러면 되지. 지적도가 뭡니까? 그러면 저기 그림 있는 거 그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인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은요, 뭐는 뭐다라고 정확히 딱 꺼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토지대장은, 자, 토지대장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한 장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도면은 경계 등록한 장부죠? 자, 임야대장은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이렇게 만듭니다. 자, 저기를 봤을 때, 대장 먼저 만듭니까? 도면 먼저 만듭니까? 도면 먼저 만들죠. 우리가 한 필지가 지적도에서 한 필지가 획정됐을 때는요, 반드시 내용은 토지대장에 등록합니다. 지적공부 매치가 이렇게 돼요. 임야도에서 한 필지가 획정되면 내용은 반드시 임야대장 들어갑니다. 크로스로 가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적공부가 지적조 토지대장, 임야도 임야대장 이렇게 등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자,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다 이렇게 했습니까?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라 그랬죠.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다 등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다 등록한다면은 어디에 등록되느냐? 여기 아니면 여기에 반드시 등록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토지대당 지적도, 임야대당 임야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등록해요. 기본 베이스로 등록되고, 그리고 오른쪽은요, 요런 사망이 있을 때 추가 작성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토지대당 지적도, 임야대당 임야도 한 군데는 반드시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토지는 둘 중에 하나는 등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바로 생기는 문제가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럼 어떤 토지가 왼쪽, 어떤 토지가 오른쪽, 어떤 토지가 여기 등록되는지 구분 지어야 되겠죠. 자, 그 구분은요, 이렇게 합니다. 구분은요, 원칙이 임야, 이냐, 아니냐를 원칙으로 합니다. 임야, 이냐, 아니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임야인 토지라면 임야대당 임야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임야가 아닌 토지라면 토지대당 지적도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예배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있다는 얘기는 임야인 토지로서 지적도에 들어가 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말입니다. 나타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임야가 아닌 토지이지만 임야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였습니다. 되겠죠? 자, 예배에 있다는 얘기를 해버리면 무슨 얘기 돼버렸냐 말입니다. 자, 묻습니다. 자, 임야대당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지목이 뭘까요? 임야대당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지목이 뭘까요? 임야,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임야일 가능성이 많을 뿐이지 지목이 임야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세 문제 틀려버립니다. 조금 이따 한 문제 틀립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지목 가지고, 지적 공부 가지고 지목을 특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원칙일 뿐이지 예배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지 대장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 저기 뭔 말이 있었죠? 자, 여기 한마디 추가시키면 됩니다, 이제. 자, 임야 토지 대장이 뭡니까? 그러면 임야가 아닌 토지, 임야가 아닌 토지에 대한 소재, 지방,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한 장부 이러면 되지. 그죠? 임야도는 뭡니까? 그러면 임야인 토지에 대한 경계를 등록한 장부 이러면 되지. 아, 저기 지적도가 경계를 등록한 장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지적도는 임야가 아닌 토지에 대한 경계를 등록한 장부죠. 여기는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 경계를 등록한 장부죠. 그럼 임야대장은 임야인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록한 장부 이러면 되지. 됐죠? 그죠? 그렇게 개념 하나하나 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자, 공유지 연명부가 뭐냐 말입니다. 자, 공유지 연명부. 자,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조건 아는 단어 나올 때까지 끊으면 됩니다. 자, 공유 들어보셨습니까? 뭡니까? 어제 배웠잖아요. 어제 밑보 시간에 배웠죠, 그죠? 공유, 총유, 합유 있었잖아요, 그죠? 자, 공유입니다. 자, 공유는요,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가 공유입니다. 자, 지가 뭘까요? 땅이겠죠. 그럼 공유지가 뭘까요?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땅. 토지, 그죠? 자, 연명이 뭐냐? 이을연, 이름명. 사람 이름 쭉 이어 적는 게 연명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 절대로 배신하지 말자. 라고 5명이 합의했습니다. 5명이 합의한다면요, 우리가 절대로 배신하지 말자. 그리고 배신하면 딱밤 10대. 이렇게 서류에 종이 적는다, 그죠? 적어놓고 그 종이에 적은 내용 합의한 사람 5명 있죠. 그 5명이 우리가 이름 적고 사인하잖아요. 그 이름 적고 사인은 그게 연명입니다. 그러면 사람 이름을 쭉 이어 적어 놓는 게 연명이에요. 연명이다 말입니다. 연명부라는 게 들어가 말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은 여기 요즘 국정화 많이 하시고 애들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서명해 달라 그러죠. 서명 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쭉 이름 나오죠, 그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 주민등록번 안 적습니다만 이름 주소 적고 그리고 사인하죠. 그게 연명부입니다. 이름 쭉 이어 적어 놓은 게 연명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니까 사람 이름 여러 개 나오겠죠, 그죠? 그 여러 개 이름을 쭉 이어서 적어 놓은 장부가 연명부다 말입니다.
그럼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올 때 이름을 왜 쭉 이어서 적느냐 말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별도. 자, 노트 공간 확보하세요. 자, 필기 좀 합시다. 자, 노트 공간 확보하셔가지고 필기를 하는데요. 아래 위로 한 15줄 잡으세요. 자, 그리고 옆으로 한 20자 정도 잡으세요.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을 하나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처음이니까 공유에 관한 얘기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제 배웠으니까 자, 쉽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토지가 있어요. 자, 한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한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소유권은 몇 개 성립합니까?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몇 개? 한 개. 자, 한 소유권은 자, 한 개. 자, 만이라는 글자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 한 개, 만이라는 글자 붙일 수 있다.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 두 개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정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개만 들어갑니다. 요런 글자로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개만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 두 개 있는 거 없단 말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 항상 한 개만 성립합니다. 자, 한 개의 소유권에 성립했을 때 이 한 개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몇 명이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한 개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갑이 혼자 소유권 행사한다 말 됩니까? 말되죠. 이른바 단독 소유. 한 개의 소유권을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둘이 행사한다 말 됩니까? 이른바 공동소유. 공동소유. 자, 그러면은 한 개의 소유권을 혼자서 행사한다면 이 갑이 행사하는 소유권의 양은 한 개 다죠. 그럼 두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한다면 이 한 개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누어 가지는 양이 문제가 된다. 그죠? 가령 한 개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A, B, C 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한 개의 소유권에 세 사람이 나누어 가진다면 이 세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소유권의 양의 모습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능한 얘기죠. 자, 그리고 5분의 1,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는 8분의 1, 8분의 2, 그리고 8분의 5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한다면은 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이 A와 B와 C라는 사람은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행사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공유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공유자들이 소유권 행사하는 요 3분의 1, 5분의 2, 8분의 1 요러한 양이 있다. 그죠? 요러한 양들은 뭐라 그러느냐? 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이라는 개념은 소유권입니까? 한 개 소유권이죠. 한 개의 소유권 중 양적 일부씩이죠. 그래서 지분은요, 권리의 양적 일부, 이거를 지분이라 그럽니다. 권리 일부를 지분이라 그래요. 지분이라 그럽니다. 자, 지분이 뭡니까? 그러면 일부입니까? 네. 일부죠. 무엇의 일부? 권리 일부. 요 글자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은요, 내가 보고 싶은 글자만 봅니다. 기억하고 싶은 글자만 기억합니다. 지분이 뭡니까? 일부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권리 일부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토지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자, 100제곱미터 토지 중에서, 자, 요만큼 50제곱미터입니다. 이 50제곱미터는 일부입니까? 일부죠. 무엇의 일부예요? 부동산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는 뭐가 되느냐? 면적입니다. 부동산 일부는 면적이에요. 면적은 사실관계, 권리관계?
사실관계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지분은 뭡니까? 일부죠. 일부는 일부인데 무엇의 일부? 권리 일부죠. 이는 권리관계 측면인 거예요. 공시제도가 크게 사실관계, 권리관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냐 권리관계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사실관계냐 권리관계에 따라. 그러니까 완전히 기준 자체가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부라 하더라도 무엇의 일부냐? 권리 일부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공유지의 명분은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니까 그 여러 사람의 공유자들이 행사하는 지분의 모습이 있겠죠. 그 지분의 모습, 그 지분을 외부에 알리려고 지분을 공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공유지의 명분입니다. 자, 요 글자를 이제 수업 시간에 적기 시작하는데요. 자, 요 글자가 뭐냐니까 위하여 한자로 써볼게요. 이 글자 있죠, 그죠? 요 글자를 줄여서 위하여 요래 적습니다. 자, 요 위하여는 뭐냐니까 여러분 입장에서요. 자, 우리가 법을 구성하는 책을 구성하는 문장이 있단 말입니다. 문장은요, 항상 일어납니다. 자, 기본 구조가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있고 요건이 주어집니다. 요건이 주어지고 서술로 주어집니다. 요게 사망입니다. 사망. 자, 문장을 구성하면 누구가 어떤 경우 어찌어찌 한다 이래 나옵니다. 요게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에다가 한 요소를 더 집어넣으면은 누구가 어떤 경우에 무엇을 위하여 요래 나온단 말입니다. 이 문제 얘가 이러한단 말입니다. 이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죠? 왜 합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하는지. 왜 하는지가 나와야만이 이 하는 사망이 어떤 경우가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읽을 때 문장을 인식할 때 그죠? 그 문장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이것이 이 문장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하여 목적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자, 공유지의 명분 만듭니다. 뭐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지분을 공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가 뭡니까? 라고 합니다. 자, 대지권을 등록한 정보입니다. 자, 대지권을 등록한 정보예요. 근데 대지권이 뭘까요? 대지권 들어보셨습니까? 아파트 그 뭐 어디 들어봤다 그죠? 뭐 대지 뭐 아파트 집터 뭐 이렇게 들어봤다 그죠? 자, 들어봤는데 자, 그거는 이제 자, 시험을 목적으로 확정기 있습니다. 자, 대지권의 개념을 오늘 정확히 뽑아낼 거예요. 자, 별도로 필기합니다. 자, 아파트를 먼저 분석을 할게요. 자, 요런 우리가 건물이 하나 있다 칠게요. 자, 5층짜리입니다. 5층짜리 자, 4칸입니다. 자, 요런 아파트가 됐습니다. 자, 위에 건물이 있습니까? 밑에 토지가 있습니까? 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이 아파트 각각의 소유자들이 다 다릅니까? 자, 요거는 소유자가 A고 B고 C고 D고 E고 소유자 다르죠, 그죠? 자, 소유자 다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건물 소유자들이 행사하는 요 각각 101호, 103호, 201호 이런 것들 있죠. 자, 요 각각을 뭐라 그러냐 말입니다. 요 아파트에서 각각을 우리는 이것을 구분된 건물이다. 줄여서 구분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파트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각각을 구분 건물이라 그래요. 구분된 건물이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 각각의 개별적 관점에서는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체적 관점으로 본다면 요 각각의 구분 건물이 하나로 모여 있습니까? 하나로 모여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합 건물이라는 단어와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는 그 아파트를 볼 때 외부적 관점으로 봤을 때 개별적 관점으로 보느냐 전체적 관점으로 보느냐 용어를 다르게 쓸 뿐입니다. 아파트를 보는 시각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개별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건 구분 건물, 전체적 관점으로 본다면 집합 건물. 자, 우리가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용어 정의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분건물 등기 절차 들어가면은 또 다른 용어가 또 나옵니다.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유부분, 공용부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용어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용어 정리한 겁니다.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용어 또 다른 용어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기라고 일단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본다면 구분건물, 전체적으로 본다면 집합건물. 자, 여러분의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 107동 1003호에 살고 있습니다. 107동 1003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1003호는 뭐라 그래요? 구분건물. 107동은 뭐라 그럽니까? 집합건물. 이렇게 용어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 소유자들은 각각 건물을 따라 소유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건물 소유자들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있겠죠. 토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이거를 대지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지권이라 그럽니다. 자, 대지권이라 그러는데, 자, 대지권의 개념을 정확히 분석을 합니다. 자, 대지권은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것을 대지권이라 그럽니다. 구분건물 등기 절차가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 등기 절차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아파트 등기 절차에 관한 얘기는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년 3월달부터 합니다. 내년 3월달에 되기 전까지는요,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전 지식을 많이 깔아놓을 겁니다. 많이 깔아놓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대지권의 개념을 먼저 여러분에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을 제가 4가지 개념 요소로 분석한 거예요. 자, 보면서 읽습니다. 자, 대지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권자는 누굽니까? 건물 소유자가 대지권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파트 집 샀죠, 그죠? 자, 여러분 건물 소유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대지권자는 누구다? 내가 대지권자입니다. 자, 대지권은 왜 필요합니까?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대지권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집 샀죠, 그죠? 집을 샀다는 얘기는 건물 소유할 목적입니까? 그 소유할 목적에 대지권은 필요합니까? 대지권은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대지권 없이 집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요번에 집을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건물만 사고 토지는 안 샀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요번에 돈이 급해가지고 땅만 먼저 팔았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아파트에서. 그런 말 없단 말입니다.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권에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건물을 소유하기에 필요합니다. 반대로 갈게요. 아파트 전세 듭니다. 자, 전세 든다는 얘기는 건물을 소유할 목적입니까? 아니죠. 건물에 빌려 쓸 목적이잖아요. 그럼 전세권자는 대지권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건물은, 자, 대지권은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토지 이용권이에요. 자, 대지권자가 누굽니까? 건물 소유자. 대지권은 왜 필요합니까?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대지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토지 이용권입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대지권이 뭡니까? 뭐 아파트 부지 그거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일반인이 하는 얘기고,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은 뭐는 뭐다라 정확해야 되잖아, 그죠? 지금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 용어풀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되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기본서 책을 받을 거예요. 책을 받으면은요, 소유라는 요 글자 하나 가지고 책이 2페이지가 펼쳐집니다. 그럼 책이 2페이지가 나오는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요 단어다 말입니다.
대지권의 개념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자, 대지권의 개념을 배웠잖아, 그죠? 대지권 개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한 상식을,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걸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요즘 우리가 아파트 전세값에 미쳤다 그럽니까? 미친 전세값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그죠? 아파트 매매 가격의 몇 프로 차지합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넘는 것도 나오죠. 요 근처에 그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요. 매매가가 3억이에요. 집 사는데 3억이에요. 보증금이 3억 2천이에요. 전세 보증금이 3억 2천이에요. 사는데 3억이에요. 그럼 집주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집을 3억 주고 샀어요. 보증금 3억 2억 받았어요. 그럼 집주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집을 날려버려야 됩니까? 어쨌든 이 전세 보증금이 요즘요 미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세 보증금은요 아파트 가격을 몇 프로 정도 차지해야 된다고 차지하는 게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합니까? 몇 프로? 70%? 근거는 매매 가격의 한 80% 되는 게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80%? 자, 판단해 보세요. 판단의 소스를 드릴게요. 제가. 자, 여러분의 아파트 집을 산단 말입니다.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냥.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자, 집을 산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무슨 권리 취득합니까? 집 사놓요. 소유권 취득하죠. 자,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권리 취득합니까? 대지권을 취득하잖아, 그죠? 자, 대지권을 취득하는데 이 대지권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땅 사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 대금이 5억이었다라고 칠게요. 자, 5억이었다면은요, 요즘 건축 건물 값이 더 들어갑니다. 건축비 비싸니까, 자재비가 비싸니까. 자, 여기가 3억이고 여기가 2억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건물값 3억, 땅값 2억 줬죠? 자, 내가 집을 사니까 대지권이 필요하다 그랬죠? 집 사는데 건물만 사는 데는 얼마 들었어요, 지금? 3억 들었죠? 자, 내가 전세를 듭니다. 전세는 토지에 대한 전세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 전세는 건물만 빌려 쓰는 겁니까? 자, 그러면 건물 사는 데는 얼마? 그럼 빌려 쓰는 건 얼마이어야 합니까? 집 사는데 3억이죠? 그러면 건물을 빌려 쓰는 데는 얼마이어야 할까요? 3억보다 적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집의 전세 보증금은 적어도 건물 사는 것보다는 적어야 되잖아요. 전세권자는 토지에 대한 이용 대가는 없잖아요. 빼야지, 요거는. 요거 빼고는 건물만 이용하는 거니까 적어도 건물 사는 것보다는 적어야지. 그런데 요즘 전세값이 여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전체에서 책정해 버리잖아요. 그 기본 논리 구조부터가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이런 겁니다. 80%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70% 넘어 과합니다. 그 집값을 한 50% 잡으면 돼요. 건물만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갔을 때 전체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 필요 없으니까. 대지권은 소유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그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반값 아파트 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 그러면은 반값 아파트라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반이어야 되죠. 반이어야 되죠. 아파트 가격이 반이어야 됩니다. 아파트 건물 값이 반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나 반값 아파트라면 얼마이어야 됩니까? 1억 5천에 돼야 돼요. 1억 5천. 1억 5천 되는 게 반값입니다. 아파트 건물 가격이 반이라 그랬으니까. 가격이 반이 되겠어요. 반값이 1억 5천입니다. 근데 이게 반값 아파트가 지금은 거의 인기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 3번 있죠. 3번. 3번에 가면 반값 아파트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왔냐니까 그게 아마 2007년, 8년 그쯤 나왔을 겁니다, 아마. 참고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꼭지점이요. 상투가 2008년입니다.
2008년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정점을 가다가 이제 계속 좀 내려옵니다, 지금. 요때 가격이, 요때 비교한다면요, 지금 시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그 꼭 지점이 있거든요. 요 상투입니다. 그럼 요때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계속 오르니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1년 열심히 모아봤자 아파트 살려니까 또 그보다 더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에 2005년인가 6년인가 이때 홍모라고 이 정치인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면 안 되고요. 지금은 저쪽에 남쪽에 도지사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이에요. 그때 당시 아마 지금은 새누리당이지만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 그때 대표였는가 그럴 거야, 아마. 이분이요, 뭘 주장했냐? 이거 엄청 주장했거든요. 이거 엄청 주장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 총선 때문에, 총선 나오기 한 1년 전에 이거 엄청 주장했습니다. 그럼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반으로 해준다니까 엄청 고맙습니까? 아파트 가격을 반으로 낮춰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우냐, 그죠? 얼마나 고마우냐? 고마우니까 투표를 다 했죠, 그죠? 표를 다 했습니다. 자, 투표 다 했습니다. 자, 투표했죠, 그죠? 그런데 아파트 입주는 언제 합니까? 투표 끝나고 나서 입주하는 거예요. 투표 끝나고 입주해 보니까 이게 당장 들어가서 보니까 살 곳이 못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반가 아파트,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하는 반가 아파트의 논리적 문제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반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반값을 낮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반으로 낮춰버리면 그 반은 누가 부담하느냐 말입니다. 그 국가 부담 안 해줍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 반값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파트 집을 사는데, 그죠? 대지권을 취득하죠. 대지권은 사는데 2억이잖아, 그죠? 땅 사는데 2억인 거예요. 그런데 반값 아파트는요, 땅을 사지 마라 그럽니다. 사지 말고 빌려줄게 그래요. 토지 임차권 취득해가지고 대지권으로 이용합니다. 그럼 집은 사면서 토지는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집은 사면서 토지는 빌려 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을 때 요 가격은 3억 다 줘야 돼요. 요 가격은 다 주고, 근데 들어갈 때 땅 안 사죠. 토지 매매 대금 요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는 편하죠. 들어갈 때는 요거 뭐 없어도 되고 3억만 있으면 되니까 들어갈 때는 편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임차권이다 말입니다. 토지 임대료 내야 돼요. 매달 한 달에 37만 4,500원씩 내는 거예요. 2억이잖아, 2억. 원래 산다면 2억이잖아요. 2억의 금융 비용을 따지면은요, 지금 2억 비용 따지면 한 8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이거. 한 8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많이 보조해 준 겁니다. 국가가 많이 보조해 줘가지고 요만큼 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반값입니까? 일반 국민 데리고 장난친 거지. 들어갈 때 20을 내지 말고 매달 이거 내라 가면 공짜 안 하잖아요. 10원짜리 손해 안 받습니다, 자기들은. 괜히 우리한테 반값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표만 얻어갔을 뿐이지.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낸단 말입니다. 매달. 실제로 그걸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만큼, 어쨌든요. 매달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거기서 이사 나올 때까지 내야 돼요. 매달 내야 돼요, 이거.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값 아파트 들어가잖아, 그죠? 반값 아파트 여기 입주한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 가구당 월 소득이 한 500만 원 될까요? 반값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이 가구당 월 소득이 500만 원 될까요? 그거 되는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가지. 그러면 그분들의 가구당 월 소득은 끼끗해봤자 한 이 정도 된단 말입니다. 한 250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그죠? 250만 원 가지고 애들 중고등학생 한 명씩 있습니다. 생활이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죠? 애들이 아주 갓난쟁이. 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애들 학교 둘이 갔다 그러면은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는 사람한테 매달 이거 내라 그래요. 참고 여자분들은 아실 거야, 아마. 지금 이번 달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한 30만 원 지출이 됐다. 버틸만 합니다. 이번 달에 그거 나오면은. 근데 매달 고정비 얼마씩 나온단 말입니다. 굉장히 부담됩니다, 이거.
그죠? 이게 반값 아파트 논리예요. 들어간 사람 나오고 싶습니다. 나오고 싶은데 나오면 또 이거 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세 보증금 엄청 높잖아요. 나오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값 아파트가 이게 반값 아파트예요. 반값이 온값 다 합니다. 건물값 다 줬고 토지를 일시불로 안 줬을 뿐이지 매달 임대료 계속 줘야 돼요. 그거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반값 아파트는 논리로 내세웠던 거예요. 표들라고. 어쨌든 근데 이게 반값 아파트 이게 실제로요 대지권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일반 이제 입주하는 사람들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혜택 되는 거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 되는 거 어떤 경우냐니까 우리가 그 사원 아파트라고 들어봤습니까 혹시? 사원 아파트죠. 그 사원 아파트가 거기 단지 거기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파트 집을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가령 자 어느요 국가 공기업에서 사원이 2,000명이에요. 사원이 2,000명입니다. 사원이 2,000명인데 집 없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입사 초년생들은 공기업 같은 월급은 많겠지만 공무원에 집게요. 공무원 같으면 집 하나 사기가 쉽겠습니까, 서울에?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회사 차원에서 부지를 확보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어떻게 분양하느냐? 요렇게 분양해서 토지에는 소유권 취득시키는 거죠. 지상권을 취득시킵니다. 토지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건물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할 때는 요것만 내라 그럽니다. 그럼 그 사원들한테 지상권이면 치료, 토지 이용료 내리죠. 이용료, 치료를 면제시켜줘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들어갈 때 편하죠. 들어가서 매달 부담할 돈이 적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대지권을 소유권 취득시키지 않고 나오는 게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반값 아파트를 진짜 그랬다면 토지 임차를 면제시켜 줬어야지. 이거 면제시켜 줘야만이 그게 실제로 혜택이 되지. 이게 매달 내라버리니까 반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대지권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대지권. 자, 대지권입니다. 자, 대지권이 뭐예요? 자, 대지권 한마디로. 자, 누가 행사한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권자는 누구? 건물 소유자가 대지권자입니다. 대지권은 왜 필요해요?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소유할 목적이 아니면 대지권 필요 없습니다. 자, 대지권 한마디로 뭐다? 토지 이용권이다. 자, 이용권인데요. 우리가 이용권이 존재하는 모습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용권은 항상 한 개만 존재합니다. 만자 붙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이용권 두 개 이런 말 없습니다. 이용권은 항상 한 개만 존재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몇 개 성립한다 그랬습니까? 한 개만 성립한다 그랬죠. 왜 소유권이 한 개만 되느냐니까 소유권의 이용권 성질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스스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죠? 그럼 내가 집을 이용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내한테 이용권이 있습니다. 자, 내한테 이용권이 있다가 내가 A한테 전세를 준다 칠게요. 그럼 A한테 전세를 준다면은 내 이용권은 A한테 주는 겁니까? 주는 거죠. 그럼 그 집에 대한 이용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소유자 가지고 있습니까? 전세권자 가지고 있습니까? 전세권자 가지고 있죠. 그럼 전세권은 한 개가 움직이다는 겁니다. 움직이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A한테 전세를 줬다. 그럼 전세를 줬다. 이용권을 줬다. 나도 전세권이 이용권이 있다. 이런 말은 없단 말입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내가 A한테 전세를 줬습니다. 그럼 A가 그 집을 이용하죠. 전세를 주고 나서 나는 소유자니까 우리 같이 살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런 말 없단 말입니다. 이용권을 한 사람에게 가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권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A한테 전세 줬어요. 그럼 A가 전세권 그 집을 이용할 권리가 있죠. 이용할 전세권을 주고 나서 내가 소유자니까 또다시 B한테 또 전세를 줄 거야. 너희들 둘이 같이 살아.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럼 이용권은 항상 한 개입니다. 한 개가 움직여 다는 거예요. 자, 요 말이 이제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게 되면은 이용권은 한 개만 존재한다. 한 개만 존재한다. 배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배타성이 있다. 한 개만 존재한데 배타성이 있다. 배타성이 있다. 따라서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넘어가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이용권은 한 개만 존재합니다. 자, 갑시다. 자, 대지권이 이용권입니까? 이용권입니다. 이용권은 몇 개 존재해요?
한 개. 그러면 하나의 아파트에서 대지권은 몇 개? 한 개. 한 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대지권은 항상 한 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00세대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몇 개? 한 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3000세대입니다. 대지권은 몇 개? 한 개. 대지권은 항상 한 개만 존재합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 대지권은 한 개요. 한 개입니다. 자, 대지권은 몇 개? 한 개. 자, 대지권의 행사는 주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건물 소유자라 그랬죠. 건물 소유자는 몇 명? 여러 명.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지권은 한 개지만 대지권의 행사는 주체는 여러 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의 권리자가 한 개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 건물 소유자, 각자의 건물 소유자가 행사하는 대지권의 모습은 한 개의 대지권을 일부씩 나누어 가지겠지. 그죠? 그럼 권리의 일부를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지권의 행사는 현실적인 모습은 지분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대지권의 행사는 현실적인 모습은 지분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대지권 취득한다 그랬잖아. 그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지분으로 취득합니다. 지분으로 취득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아 왔죠. 그죠? 분양계약서 혹시 자세히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분양계약서에 여기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여기쯤 보면은요, 여기 면적이 나옵니다. 내가 분양받는데, 돈 주고 사는 게 있잖아. 그죠? 사는 여기 건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건물에 관한 면적이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와요. 면적이. 분양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이 나옵니다. 자,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토지에 대한 권리도 대지권에 취득합니다. 자, 대지권에 취득하는데 대지권이 무엇으로 취득합니까? 지분으로 취득하죠. 대지권이 지분으로 취득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대지권은 뭐라고 나왔냐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대지권은 내가 취득하는 모습이 3,400분의 3,54 이래 나와야 돼요. 지분으로 취득하니까. 그럼 아파트 단지 전체 합치면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취득이 됩니다. 그럼 3,400분의 54 이렇게 지분으로 취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분으로 적어놨습니다. 적어놔가지고 분양계약서를 일반 거저 분양받은 사람 입주자의 입주 예정기한에 줍니다. 주면은요. 근데 여러분 3,400분의 54 이게 얼만큼 되는지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니까 계약서를 주게 되니까 그 입주자들이 전부 다 사무실에 전화 와요. 토지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일반인이 지분의 개념을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이거를 면적으로 환산해가지고 11.73제곱미터 이렇게 줍니다. 이래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분양계약서 보면 면적이 이래 나와요. 이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가. 일반인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줄 뿐입니다. 대지권은 지분이에요. 자, 지분인데 그럼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에 대지권의 지분입니까 지금? 요것도 지분입니까? 지분이죠. 그럼 지분은 권리 일부란 측면은 똑같습니다. 권리 일부란 측면은 똑같은데 그런데 일반적인 공유 지분은 처분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공유 지분은. 가장 대표적으로 상속 지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삼형제입니다. 엄마 없습니다. 그럼 지분은 3분의 1씩이죠. 그죠? 3분의 1. 막내가 형들의 동의 없이 지 지분 마음대로 팔아먹어도 돼요. 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지분이에요. 그런데 대지권으로 사용되는 지분은 이 건물과 항상 일체적으로 처분해야 됩니다. 같이 처분해야 됩니다. 일체적으로 처분해야 된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건물과 대지권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분리처분 금지됩니다.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일단, 자, 건물과 대지권은 항상 일체적으로 처분합니까? 분리처분 금지됩니까? 자, 이렇게 배웠죠? 또 출제자는 이걸 가지고 시험지 내면 어떻게 내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대지권은
건물의 처분에 따른다. 자, 대지권은 건물의 처분에 따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 못 팔아먹는다며. 그럼 집 팔아먹으면 이거 따라가겠지. 그죠? 그 대지권은 건물의 처분에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지사용권은 건물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리처분 금지한다. 일체적 처분한다. 이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는 건물 처분에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 글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현실적인 모습 볼게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했죠. 대지권은 건물 처분에 따라간다 그랬죠. 건물 이전 등기만 하면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게 되면은 토지까지 자동적으로 넘어오죠. 맞죠? 건물의 이전 등기하면 토지까지 자동적으로 넘어온다 그죠? 배웠죠 그죠? 그 시험 문제는 요래 내느냐 고래 안 내거든요. 그럼 요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게 되면은 이 이전 등기는 토지의 효력이 미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갑자기 시끄러워지죠. 출제자가 맨날 하는 게 그런 얘기 한단 말입니다. 요거는 여기 따라간다. 여기 따라가니까 요거 이전 등기하면 토지까지 따라오겠지. 그러면 이전 등기하면 토지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겠지.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표현되는 모습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거 외우고 처분에 따른다 또 따로 외우고, 여기 이전 등기한다. 이전 등기가 자동적으로 따라간다. 이거 따로 외우고, 이전 등기면 토지에 자동적으로 효력 미친다. 이거 따로 외우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는 끝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뽑아내는 연습을 하려면 일단 요 개념은 외워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외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분은 지분이라도 요 지분 성격이 좀 차이 납니까? 좀 차이 나죠? 그러니까 요 대지권 등록번은요. 자, 지분은 지분인데 대지권인 지분을 공시하기 위하여 만드는 게 대지권 등록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공부하는 느낌이 듭니까, 이제? 우리가 머리가 좀 아파야 공부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재밌습니까? 너무 재밌으면 안 됩니다. 너무 재밌으면 이거 내년에도 하고 싶어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한 해 끝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 말입니다. 뭐, 거창한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말 뜻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지의 면부가 뭐예요? 지분 공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대지권 등록번호. 대지권인 지분을 공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이 개념을 정확히 해두시란 말입니다. 그럼 이 개념을 정확히 해두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같습니까? 같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명부 이거를 주제로 잡았을 때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주제를 잡았을 때 절대로 지분에 관한 내용은 답이 아니다. 나중에 문제풀이가 막 그래 써먹는 거예요. 왜? 지분에 관한 걸 가지고 답을 만들어버리면 중복 정답이 돼버리잖아요. 요거도 답이 될 수 있고 요거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제를 잡을 때 시험 문제 문제를 만든다면 답은 무슨 글자다? 무조건 대지권 글자 나오는 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걸 답을 만들면 요게 정답이 되지. 맞습니까? 이게 이제 개념을 하는 원리입니다. 힘입니다, 이게. 개념을 정확히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시험 낼 때 답되는 글자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원리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 글자 가지고 답 만들면 요거 답 두 개 다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요 글자 가지고 답을 만들어야만 요게 답이 되지. 그리고 시험 문제 대지권에 관한 설명이 대지권 등록부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 보기문에 대지권 나오는 그 글자가 그 문장이 답이다 말입니다. 그죠? 나중에 합시다 이런 거예요. 문제풀이 가면 그래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써먹을 거니까 일단 써먹는 거는 그 나중에 문제고 일단 말 뜻을 정확히 외워두시란 말입니다. 지금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용어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결코 이게 의미 없는 과정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하기 위한 다 원리가 됩니다. 자, 지적도 임야도 요거는 그 경계를 등록하는 장부입니까?
경계 등록하는 장부죠. 그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모르겠다. 끊자. 경계점 들어보셨습니까? 경계점 어디 있습니까? 여기 경계점이잖아. 그죠? 자, 좌표, 여기 XY 좌표. 요거를 결정해가지고 등록한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뭐가 등록되겠습니까? 좌표가 등록되겠지.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게 있단 말입니다. 경계하고 좌표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토지 외형을 의미합니까? 외형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도면이라는 것은 토지 외형을 공시하는 장부죠, 지금. 토지 외형을 공시하는 장부인데, 자, 잘 들으세요. 토지 외형을 공시하는 장소가 도면인데, 그 외형을 공시하는 요소로서, 경계라는 요소로서 외형을 공시한다면, 지적도, 임야도, 형식을 갖추는 것이고, 좌표라는 요소로서 외형을 공시한다면 좌표 등록부라는 형식을 갖춘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생각하면 외형을 나타내는 장소인데 그 외형을 나타내는 형식이 지적도, 임야도 형식일 수도 있고 좌표 등록부 형식일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형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 외형을 나타내는 요소가 경계라는 요소일 때는 지적도, 임야도, 좌표라는 요소일 때는 좌표 등록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도면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적 공부입니다. 됐죠, 그죠? 지적 공부는 크게 보면 대장과 도면입니까? 대장과 도면 세부적으로는 대장이라 그러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좌표 등록부. 요게 도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용어가 자, 여러분 11번 보세요. 11번. 자, 지적 공부 종료 다 끝났죠. 그죠? 자, 다 끝났고. 자, 그 다음에 12번 소관청 들어갑니다.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